네, 안녕하세요. 박세율입니다. 저는 이제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 지금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웹3, NFT, 디파이 너무나 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너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혼돈의 블록체인 또는 웹3 시장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서플라이 체인이나 다양한 무역금융, 산업금융과 같은 영역에서는 사일로로 돼 있다 보니까 비효율성의 문제점들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오면서 오픈되고 투명해지고 또는 그거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는 그 유동성 같은 것들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웹3 기반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웹3 기반의 블록체인 또는 이 위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블록체인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면 뭐 크립토 커런시나 뭐 이런 NFT나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입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러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네이버나 다운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커뮤니티에 조인하세요라고 하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베너핏이 있어야만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파티스펀트들이 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거래를 일으키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어떠한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들어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과 관련돼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뭐냐?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가장 블록체인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신뢰 있는 데이터 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분산 아이디. 신원 인증과 관련된 영역들이 디지털로 정말 신뢰를 받고 그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 팩토리와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즉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자산,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거래를 하고 매핑을 실물 자산과 매핑을 하고 나갈 때 진정한 가치가 온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웹3를 통해서 발전되는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루브넌스예요. 결국은 그러한 자산들이 이동이 되고 오너십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블록체인의 플랫폼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ID 관련돼서도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과 또는 웹3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 기존에는 뭐 이력 증명서 정도로 이제 활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SSID 같은 분산 ID 형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에 대한 데이터는 본인이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미래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인텔리전트한 디지털 애셋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표현을 하고 거래할 수 있고 그거를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웹3의 오픈되고 디센트럴라이즈드 되고 누구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 도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국은 협업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얘기할 때 블록체인 하면 크립토 커런시나 NFT 뭐 이런 트레이딩 쪽에 너무 모든 게 이제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블록체인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또는 프라핏을 쉐어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버넌스예요. 저희가 이제 FTX 같은 사태를 보면서도 결국은 거버넌스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뱅크크럽시 형태대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버넌스가 깔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한 앱들을 킬러 앱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파티들이 있는데 그런 파티들마다의 멤버십들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애셋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기존에 지금도 그렇죠. 신뢰된 네트워크들 또는 센트럴라이즈드 된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된 데이터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여러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들이 너무 많아져요. 어떤 네트워크는 식품을 추적을 하지만 어떤 네트워크는 토큰을 익스체인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는 해외 송금을 하기도 하겠죠.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신뢰 없는 네트워크들,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가 기존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들 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익스체인지하고 그거를 자산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미래의 디지털 자산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런 자산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서 아직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는 요즘에 이제 디파이라든가 CBDC나 NFS 또는 스테이블 코인, STO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 네트워크를 오픈화 시키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미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웹3 인프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거의 가치는 뭐냐? 결국은 인터넷으로부터 밸류 있는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실물 자산이든 또는 I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든 간에 모든 유무형의 자산들이 그 블록체인에서 거래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형태대로 변한다라고 하면 매우 발전 가능성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토큰으로 매핑이 되어서 마켓 플레이스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대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으로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너무 많다 보면 서로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포맷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호환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상호 연결성이라든가 상호 운영성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만이 결국은 웹3 기반의 블록체인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미래의 경제 시대는 프로그래머블한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실물의 자산이든 아까 얘기한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 토큰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거의 거래 계약들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 네트워크들은 결국은 토큰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분산된 환경의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경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또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거래된 데이터들은 신뢰 있는 데이터들이 쌓일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데이터도 쉐어링하고 상호 간의 거래에 대해서 합의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래된 데이터 장부들이 분산되어서 공유가 되었을 때 위변조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거래된 데이터가 쉐어링 되었을 때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들은 이러한 영역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채널 같은 컨셉들을 들여오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뭐 어떤 부분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까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토큰 팩토리 같은 컨셉들을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유무형의 자산들을 디지털로 이제 표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리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DID 같은 Decentralized Identity 같은 영역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브넌스를 통해서 그런 디지털 자산 거래들이 공유가 되고 안전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결국은 블록체인의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IT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관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 어떤 참여자들을 끌어올 건지 또는 어떤 인센티브 모델을 통해서 프라핏을 제어링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 관점이에요. 플랫폼을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고 새로운 온보딩 또는 오프보딩 같은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크로스 보더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히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술, 블록체인 기술적인 관점은 이제 많이 서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들이 올바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푸드를 추적을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반면 또 한쪽은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또는 또 하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우후죽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들 간에 상호 연결이나 상호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호 연결한다라고 보게 되면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뭐 API를 콜을 하든 서비스 레벨에서
그러한 영역들을 커버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운연성, 상호 호환성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릴레이 서비스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데이터들이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영역으로 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 해시드 타임 락 같은 컨트랙트를 통해서 오토믹 스와핑하는 영역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연결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한쪽은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매우 중요한 시대로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연결하는 영역들은 실질적으로 API나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영역들로 포커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릴레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믹 스왑 같은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야만이 결국은 디지털로 거래되는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적인 자산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라는 네트워크에서 내 자산의 가치는 있는데 B라는 네트워크로 오면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발전하기가 쉬울까요? 결국은 웹3라는 거는 오픈되고 디센트럴라이즈드 되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나의 자산이 통용이 되고 거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결국은 이런 네트워크의 서비스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뭐 등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연동을 시킨다든가 뭐 온보딩을 한다든가 또는 토큰 팩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자산들을 디지털리 표현을 해 나간다든가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미래로 발전하기 위한 모델로 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에코시스템 만드는 영역들을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리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서비스를 팔 건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명확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디플로이를 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 효과는 얼마만큼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영역들을 다양한 참여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밸리데이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프라핏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들을 잘 거버닝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된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네트워크로 하이브리드 형태대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 수 있는지도 거버넌스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산들이 있겠죠. 디지털 애셋들. 그러한 영역들을 얼마나 잘 거버닝하고 프라이버시를 잘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결국은 잘 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웹3는 어떻게 갈 거냐, 다양한 네트워크가 많을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덴티티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같은 프루브넌스한 네트워크, 또는 해외 송금을 위한 페이나 파이낸스 네트워크, 또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토큰 관련된 네트워크들, 그리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연동하는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웹3의 블록체인 기술들을 통해서 결국은 트랜잭션들을 빠르게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의 웹3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네트워크의 이펙트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로 가는데, 저는 이것보다 큰 레벨, 결국은 인텔리전트한 디지털 에셋의 에셋이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넘어선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래는 오픈되고 중립적이면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쉐어링, 공유하는 네트워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웹3를 위한 플랫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블록체인만 가지고 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위에 결국은 신뢰된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이지만 신뢰된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 영역들은 결국은 AI 기술을 이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 이런 IoT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국은 데이터들을 위한 네트워크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3는 결국은 이런 삼위일체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미래에 있는 비전의 경제 모델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